이런 뉴타운들 큰 데는 빼고 지금 요 큰데 그 사이사이의 빈 땅들 아마 요 라인들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북권의 이상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마포나 용산, 성동구, 서울 도심과 같이 굉장히 좋은 입지에 새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청약이고 또 하나는 재개발이란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청약을 도전하기보다는요, 왜냐하면 공급이 없어요. 물량도 없는 데다가 경쟁만 치열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당첨되긴 가능성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다소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 안에서도 또 신규 재개발 구역 8군데가 지정이 또 됐는데 계속 서울 도심 안쪽으로 이렇게 신규 재개발 구역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서울 안에 중요 요지에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자리는 어떤 곳들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고 도전해야 될 지역은 어딘지 그걸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날 금요일이죠. 서울 안에 8군데 구역이 신규로 이제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자, 국토부 서울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자 들어가면 좀 거부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이 했을 경우에는 현금 청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 개발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규모가 많아진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반발이 있는 분들도 있고 좀 거부감이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저는 그래요. 서울 안에 좋은 입지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게 민간 사업이든 공공개발 사업이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안에 좋은 자리에 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한편으로 공공이 좀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숫자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좀 일사천리로 처음에 구역 지정을 하고 이 재개발 사업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가는데 일사천리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보통의 민간 재개발들 사업이 한 13년 걸릴 사업이 이런 공공이 들어왔을 때는 2, 3년 정도를 더 단축시킬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그동안 민간끼리 서로 막 의견 충돌이 나고 싸우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공공 쪽에서 조율을 잘 본다라고 했을 때는 더 좋은 결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 집이, 내 빌라가 이렇게 재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뭐 민간이나 공공이나 따질 필요 있습니까? 어쨌든 내가 서울 안에 좋은 자리에 그것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447세대에 또 재개발이 진행을 하는데, 특히 뭐 요런 곳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가장 종로라고 한다면은 서울 도심 한복판이잖아요. 근데 이런 곳들도 이제는 신규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도심 안에는 그만큼 공간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큰 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세대수가 이렇게 400세대, 500세대, 600세대 앞으로 나오게 될 것도 보통 1000세대 미만에 있는 세대수를 갖고 있는 신규 재개발 구역들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8군데 속에서 아니 어느 한 군데라도 내가 새 아파트 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자산 가치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1번과 3번과 같은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됐고 또 다른 새로운 후보 지역들은 또 없는지,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1, 3번 지역을 조금 더 유심히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아현동 699번지 일대를 보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자리가 서울역입니다. 일단 요거 종로구랑은 이제 구분돼서 좀 보세요. 요 자리가 서울역인 거고, 여기가 이제 애호개역, 아현역, 그 다음에 충정로역이 있는 요 사이에 사방 어디를 가도 오른쪽은 서울역, 왼쪽은 2호선 아현역, 아래쪽은 5호선 애호개역. 이거 요 위로 따라가면 여기는 서울시청 도심이잖아요.
도심에 인접해 있는 요런 곳에 3,000세대 아파트라니. 그러면 당연히 이만한 입지를 갖고 있다면 굉장히 고가를 할 수밖에 없는 도심의 배후 주거 지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 바로 애호교역하고 아현역에 있는 요 밑에 자리가 아현 뉴타운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북아현 뉴타운이고, 이미 아현 뉴타운은 완성이 됐고 북아현 뉴타운은 현재 절반만 완성이 됐고 앞으로 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 일대에 있는 거의 대단위의 아파트들, 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딱 빈자리가 이제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 빈자리가 재개발이 된 것이고, 요런 곳에 큰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종로구 연건동 일대를 보면은 여기는 어디냐면 이 아래쪽에 지금 요 대상지라고 돼 있는 데가 이게 447세대짜리 아파트 이제 재개발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인데, 요 아래쪽은 이제 종로입니다. 우리 여기 왼쪽에는 종묘, 여기는 그 창덕궁이 있는 곳이고, 창덕궁과 종묘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바로 아래쪽에는 도심의 핵심 지역이잖아요. 업무타운 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 곳에 이 빈자리들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회화역이 있고 여기는 서울대 병원이 있고 그 아래쪽에 빈자리가 여기만 있으니까 요 자리를 개발을 해주게 되는 거죠. 아마도 앞으로 서울 도심 쪽에 다 업무타운들이 다 즐비하지만 이 속에서 이제 아직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이와 유사한 빈 자리들, 그러니까 노후된 주거지가 있는 자리들은 앞으로 재개발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되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 그렇게 될 만한 자리가 어딘지 제가 그것도 일단은 좀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지역들 다 좋죠? 여러분들 이 지역들이면 여러분들 출퇴근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여러가지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주거환경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아현 뉴타운을 들어가고 싶다면, 내가 여기 종로의 연건동을 들어가고 싶다면 지금 사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청산이 돼서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민간 사업이 아니라 공공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떡하나라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아, 들어가도 되겠구나,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구분이 확실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 공고문에는 이렇게 자세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겁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요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나와 있고, 이 날짜를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날로 고시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게 되면, 지금 이 지역 아현동이라든지 종로의 연건동이라는 데 가서 집을 사게 되면 지금은 2021년 12월 30일이 아니고 2022년 8월, 오늘이 27일이죠. 27일이니까 지금 사면은 현금 청산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빌라를 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금 여력에 맞는 이런 주택을 사시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일단 이것만 이해를 하시고, 이 권리산정일이라는 게 딱 지정이 작년 12월 30날로 돼 있으면 이때부터 뭐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이때 이후에 뭐가 있냐면 건축 허가를 받은, 그러니까 신규의 빌라나 신규의 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이 날짜 이후에 받는 것만 안 사시면 됩니다. 지금 연건동이라든지 한마디로 여기 아현동에 들어가실 때는 기존에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뭐 아니면 5년 전에나 이렇게 좀 지어진 지 몇 년 된 거 있죠? 이런 것들 사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 내가 아파트를 갖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좀 시간은 길게 기다리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기존의 것들을 사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매수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지역들은 지금 이렇게 어디가 구역 지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거를 딱 묶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들은 이제 그 날짜가 언제부터 정해지는데, 후보지로 선정된 다음날 8월 26일, 그러니까 8월 26일 날이면 어제예요. 8월 26일 날 이후부터 이 여기를 여러분들이 사게 되면
갭 투자는 못해요.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그 집을 사는 조건이 내가 거주를 했을 경우만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토지거래 허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갭 투자는 할 수 없고, 사도 되는데 갭으로는 안 되고, 전세 끼고 사는 거 안 되고, 여러분들이 거주의 목적을 가서 좀 힘들잖아요. 사실은 힘들어요. 그 안에 몬테크를 진짜 하실 생각하고 들어가는 분들만 그 안에서 사서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뀌고 새 아파트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만 기억을 꼭 하시고 따져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처럼 여기를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뭐 현금 청산에 문제가 없고, 하지만 문제는 꼭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그 오래된 주거지역 안에 가서 거주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는 거주는 못하는데 이거를 갭 투자로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갭 투자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요 지역들, 지금 보는 아현동이라든지 종로구 연건동은 이미 구역에 대한 이런 지정이라든지 선정이 다 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조건들이 까다로워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아직 선정이나 지정이 되지 않은, 그때부터 까다로워지니까 그 전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요렇게 될 것들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갭 투자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뭐 현금 청산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쓸 일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도심 속에 정말 3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4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빈자리들, 지금 아직 지정되지 않은 빈자리들을 많이 지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 도심 쪽에서 제가 그렇게 될 만한 자리들 몇 군데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 한번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 도심의 상업지역에, 여기가 업무타운이니까 여기 안에는 명동도 있고 시청이 있고 여기 광화문이 있고 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안쪽에서는 다들 업무용 빌딩이라든지 상업용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요쪽이 재개발되는 게 아니고 요 주변 지역 쪽으로 재개발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위쪽 경복궁과 뭐 서촌 일대, 창덕궁 일대 요 사이는 세계 문화유산이 있고, 요쪽은 재개발이 그냥 거의 불가능한 지역인 거고요. 힘듭니다. 힘든 지역인 거고, 그 주변으로 해서 빈자리들, 큰 데들은 다 됐으니까 이런 뉴타운들 큰 데는 빼고, 지금 요 큰데 그 사이사이의 빈 땅들, 아현동에 좀 전에 695번지도 여기 이 빈 땅에서 된 거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제 종로의 연건동이란 것도 이런 빈자리에서 된 거고, 그러면 여기서 또 빈자리들이 여러분들 눈에 띄기 시작하죠. 어디냐면 아마 요 라인들이 될 겁니다. 이 아래쪽에는 남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이 불가능하죠. 남산 어떻게 개발합니까? 요 사이에 있는 지역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사이에 있는 지역은 이렇게 됩니다. 이 사이에 회원동, 필동, 장충동, 신당동이 요 남산과 여기 업무 상업지역의 경계에 있는 지역인 거고, 요 지역들은 아직 신규로 지정된 곳은 신당동 일대가 최근에 신속통합기획에 신규 지정이 됐고, 또 모아타운의 후보지역으로 또 이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당동 일대는 신속통합이라든지 모아타운과 같은 최근에 신규에 만들어진 재개발 사업들이 대거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찾기에는 지금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집 주변에서 재개발이 막 지정이 되면 그게 소문이 완전히 크게 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도 없어지고 주변에 아직 재개발이 하지 않은 빌라들 가격까지도 다 끌어올려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물 찾기 쉽지 않은데, 그럼 어디서 찾는 게 좋냐 하면 회원동이나 필동이나 장충동 요 사이에서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회원동이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서울역과 그냥 붙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남산도 있고 서울역도 있고 요 사이에 회원동이 쏙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서울역은 대규모의 교통개발, 그 다음에 코엑스 개발, 굉장히 이런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의 호재가
결국 이 회원동과 같은 지역에 집값 상승에도 굉장히 일조를 하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집이 재개발도 될 수 있고 이런 큰 호재까지 영향을 받는다면은 뭐 두 마리 토끼가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것들의 도심에 내가 앞으로 적은 돈으로 새 아파트를 받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저는 도심 안에 이런 재개발 지역들을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